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어반 하이브리드의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은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그런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공유 주거 혹은 쉐어하우스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5년 정도 된 회사이고 그 과정에서 뭐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코워킹 오피스나 쉐어 팩토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의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 오는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는 쉐어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코워킹 오피스와 같은 공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약 200실 정도를 지금 공급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일상생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적인 측면들도 있을 거고, 그것들이 어떤 가격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게 결국엔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는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 혹은 지불 가능한 금액 내에서 어떻게 주거 환경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이슈들이 가장 크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활 편의 서비스 혹은 그 주택이 입지하게 되는 입지적인 조건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서 적정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부동산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 구조에 대한 논의들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좀 가장 큰 갈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약 3가지 정도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쉐어하우스라는 것들이 앞에서 서수정 박사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기존의 주택시장, 그러니까 고시원으로 불려지는 주택시장이나 다세대 원룸,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형태들을 중간에서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면서 이 시장들을 지금 대체해주거나 혹은 그 중간에서 니치마켓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주거시장의 선택의 폭들을 계속 넓혀주고 있는 과정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저렴형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의 질이 그렇게 높을 수 없는, 왜냐하면 비용 구조들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거나, 혹은 고급형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거 비용 자체가 70만 원, 80만 원을 넘어가면서 지불 가능한 범위 내를 계속해서 벗어나는 방식들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목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상수와 같이 도왔던 건물주들 혹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변수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은, 제가 오늘 공간을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역삼동에 있는 신축한 쉐어하우스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증여받은 분이 계셨고, 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것들을 쉐어하우스로 개발해보자라는 그 기획단까지 가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같이 조인트 벤처와 같은 형태들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사업적인 기획들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께서는 자기 저개발 필지를 현물로 투자하고 거기다 현금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방식들을 지원을 하되, 대신에 이렇게 되면 고비용 구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적절한 방식으로 공공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담보대출 금리들이 보통 4%포인트 정도, 4%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공공기금을 활용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약 2%포인트 정도의 차액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1년에 2천만 원이고 그게 한 달로 치면 약 180만 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월세를 낮추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로 바꾸게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구조들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역삼동의 일반적인 1인 가구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을 때, 여기는 그거의 약 70% 수준이나 50만 원 초반, 호에서 중반 정도의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이
하나의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또한 역삼동에 이제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 지금의 르메리디앙 호텔 근처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년 정도 공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공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오피스 공실률들은 12%를 넘어가고 있고, 그 대부분의 오피스 공실률들의 A급이나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것들은 지금 패스트5나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들이 다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급 이하, B급, C급 혹은 꼬마 빌딩이나 이수형 쪽으로 내려오면 실질적인 공실률은 15% 이상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공간의 자산 가치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지금의 사회적 문제로 이제 발생하게 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들은 그러면 이 공간을 쉐어하우스로 전환을 하고 그것들을 청년들에게 적정한 가격대로 제공을 한다면 어쨌든 그 3년 동안 발생하고 있었던 공실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의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쉐어하우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약 40만 원 후반 정도의 가격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주변 시세로 따지면 약 60% 정도 그 정도의 가격대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것들을 결합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공공의 자본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비용 구조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거고, 그걸 활용해서 현재는 여기는 40만 원 초반대의 가격들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게 된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건물주들이 이걸 손해를 보느냐 혹은 수익이 계속 떨어지느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건물이 개발되기 전에 한 층의 면적이 약 60평이었을 때 공급당 기대할 수 있는 월 수입이 약 350만 원이었다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들어가는 월 수입이 약 45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높아지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저희에게 드리는 뭐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이것들이 이제 이 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려오기는 합니다. 다만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률들이 현재 1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가면 공실률이 현재로서는 없게 되는 거고, 그게 그 차이들의 갭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그냥 놔뒀을 때보다 좀 더 높은 자산 가치가 향상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현재는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개발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그걸 통해서 비용 구조를 바꿈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자들의 만족도들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들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결국에는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일상생활 서비스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걸 통해서 저희는 평균적인 공실률이 3.3% 미만, 그 다음에 재계약률 80% 이상의 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거 안에는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용한 방식들이나 거기에서의 어떤 뭐 취미 여가 문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생활 편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해내는 방식들과 함께 거기에 따른 맞춘 공간들을 기획해내는 방식들을 통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왜 그러면 강남이라는 공간들에 집중을 하느냐, 주거비가 당연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강남에 집중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혹은 이런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강남에서 하고 집은 멀리 경기도에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들, 혹은 좀 더 멀리 1시간 이상을 통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이슈에 맞닿아 있는 거고요. 특히나 강남이라는 지역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다 제공되고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강북의 어떤 지역들도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것들을 강남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평상시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주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한 거고, 그런 방식에서의 강남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이든 언제든 출퇴근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공간에 입지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메니티고 가장 일상생활의 큰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 거고, 그런 것들 앞에 말씀드렸던 개발 구조를 바꿈을 통해서 그 강남이라는 집값들을 어포더블한 레인지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의 니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술집, 내가 좋아하는 교보문고와 같은 서점 등 같은 것들을 늘 옆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생겼던 부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네에 있는 로컬 뭐 마켓이라든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과 결합해서 좀 더 제휴된 방식들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또 혹은 이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적정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들이나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방식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4시간 중에서의 굉장히 작은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입주자들끼리 어떤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의 그런 반상회라든가 웰컴 파티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커뮤니티 관계적인 사적 얘기들도 이루기도 하고, 뭐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의 내부 관계망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주택들이 만들어지는 의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저희는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들, 복합 공간들을 만들어내게 애쓰고 있고, 지금 역삼동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코워킹 오피스,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라운지와 같은 문화 공간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 섞여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현재는 저희가 서울 이런 역삼동이나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창신동이나 다른 기타의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단지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적절하게 묶어내고, 그게 산업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리테일이 되기도 하고 주거 공간이 되기도 하는 방식들로 서로 묶어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목적에서 실행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펀드들이나 블라인드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조인트 벤처나 SPC와 같은 다양한 특수목적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안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지금 매입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들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건물 2개 정도를 이미 매입을 완료하고 엊그저께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이제는 운영을 시작하고 기획을 좀 더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고 자세한 얘기들은 또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제 뒤로는 이제 그 연남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로컬 스티치의 김수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